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나요? 제 영상 처음에 쉬웠죠?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죠. 등격 변형은 지금 작도 중에서 작도가 유클리드 기하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든 내용이 작도에 의해서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작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어, 기아에서 작도 일부분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에 들어있는 모든 이론은 작도의 결과물을 모아놓은 것을 이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작도의 모든 근거들은 공리와 정의와 정리라는 개념이죠. 수학에서 개념이 세 가지밖에 없다. 앞으로 공이라는 거를 기하에서는 공준이라는 용어로 계속 사용할게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처럼 들릴지 몰라서 공리를 기하와 관련된 공리를 공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준이라는 용어로 앞으로 통일을 해서 쓰겠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작도 중에서 등적 변형이라는 했는데 등적 변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따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이나 또 어떤 시험에서 이 등적 변형이 문제화해서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제가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문제화한 것을 시간 관계상 이렇게 문제를 다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등적 변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문제화하게 되면 그게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등적 변형을 계속 왜 하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를 해봅시다. 여기에 평행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오늘 제 8강이겠죠. 역시 이제 작도가 되는데요. 1대 1대 1을 잡게 되면 평행이 된다라는 거를 저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여기 1대 1대 1 이렇게 잡으면 뭐 닮음 이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에 제 영상을 쭉 처음부터 제 3강부터인가요? 그때서부터 쭉 보게 되면 왜 여기가 1대1 똑같은 동일한 비율로 되었을 때 평행이 되느냐 그거를 평행선 작도라는 이론에서 작도를 제가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여기로 오게 되면 이게 평행이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느닷없이 여기에 뜬금없이 닮음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닮음 이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복잡한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다라고 칩시다. 또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 길이가 같도록 잡았어요. 여기 이제 m이고 여기
P이고 여기 Q라고 넣어봅시다. 자, 점 M은 이제 이주의 중점이라고 칩시다. 네, 제가 이 문제를 저는 이제 참고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기하나 대수나 어느 쪽이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잘 안 풀렸을 때입니다. 잘 안 풀렸을 때에 왜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참고서의 풀이를 보거나 또는 누구 강의를 듣거나 실제로 누가 풀어주는 내용을 보고 익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풀이를 거꾸로 참고를 하고 할 겁니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누군가가 풀이를 해요. 근데 그 풀이를 한 것을 보고 참고하는 거는 맞습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풀이를 보고 그거를 참고한 결과로 자기가 풀었다. 이 착각이 가장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풀이는 어떤 보조선을 긋는 순간 풀이는 끝난 겁니다. 보조선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복잡한 문제는 분석 자체가 복잡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답을 향하는 모든 힌트가 이 보조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풀이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 풀이를 참고를 하는 그 순간 이미 내가 푼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풀이를 구경한 거죠. 네, 관람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풀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지식은 누군가의 그 풀이를 보지 않고 내가 직접 풀었을 때입니다. 이 직접 푸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특히 기하에서는 보조선을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그어서 했을 때만이 지식으로 뭔가가 남는 것이지 타인의 풀이를 구경한 것을 내가 풀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장 일반적인 착각 때문에 공부하다가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참고서나 어떤 학원의 입학 테스트나 이런 데서 또는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딱 보면 숫자만 바뀌었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풀이를 못했을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거를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자,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이 문제를 분명히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결국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볼 겁니다. 이때 제가 수정을 할게요.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잘라서 얘기를 하지만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처럼 다른 사람이 푼 것을 구경한 것을 내가 풀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풀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옛날에는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은 정확히 옛날에 푼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구경을 한 경우가 있죠. 구경한 것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이것은 구경을 한 것은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기억력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암기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억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자연현상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이 자연의 현상인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푼 것이 아니고 구경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착각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암기한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 암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풀었다라는 착각이 있게 되고 기억이 안 나야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런 착각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게 되면 한 가지 공부하다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내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풀자. 그러니까 내가 풀어본 경험치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본 경험치, 그 경험치를 암기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기하를 정복하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기하 공부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기하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하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 이해의 과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가려면 본질적으로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 남들이 푼 것처럼 내가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때만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한 게 맞고 내가 푼 게 맞고 기억이 안 나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 공부에 욕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한글로 번역된 참고서의 문제는 막 뒤지다 보면은 중복된 똑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서들이 서로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중복되는 거는 어떤 참고서 하나만 참고하면 되고 나머지 1000번은 문제를 다 긁어 모아서 한 몇만 개의 문제를 내가 다 풀겠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는 다 풀게 되면은 결국은 정복이 되지 않겠는가?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멈추세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뺏겨가지고 어떤 책에 참고서에 있는 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그대로 액면대로 갖다가 내가 하고 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문제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제가 창작을 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매일 저는 새로운 문제를 생산을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절대로 이미 돌아다니는 문제를 베끼는 게 아니고 저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창작해내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선생이 저밖에 없겠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풀어서 돌아다니는 문제는 내가 다 풀므로 해서 수학을 정복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모한 생각인가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푸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요. 그것이 무의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문제화해서 풀어보는 것이 이제 결국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은 문제를 풀면, 네, 덩달아 정비례해서 수학 실력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내가 다 풀어서 정복을 했다는 이 생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빨리 문제를 풀더라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문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데 아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요. 등적변형을 우리가 등적변형이라는 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드는 생각이 작도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작도 중에도 등적변형이라는 주제를 계속하게 되면 실전 문제에서 이게 사용 가치가 있느냐? 문제화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 점 P와 점 Q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P와 Q가 얘는 EG하고 그 다음에 BC 위를 이 위를 왔다 갔다 움직여요. 동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에 만약에 학교 시험으로 이것을 낸다라고 하면 전체 넓이를 줘놓고 DPF의 넓이나 EQM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하면 실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적 변형을 꼭지점 이동법, 밑변 이동법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훈련 또는 등적 변형에 대한 이해 이것이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이때에 삼각형 DPF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EQM입니다. 이게 넓이가 몇 대 몇이 될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몇 대 몇의 비율이 될까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실전 문제인데 이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가 바로 등적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DPF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수선을 내려서 여기에 또 이제 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래 과정의 정확한 개념 이해 없이 무작정 선행을 하는 학생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건 정말 제가 강의할 때마다 반복하겠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달리기 하는 것은 아예 난 수학을 그냥 포기하겠다와 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학원들이 여러분들을 빨리 달려야 된다라고 꼬시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장래를 책임져 줍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그러한 학원들이 많죠. 일단 학원은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 제 이 영상은 돈을 벌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재능 기부로서 그래도 수학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 재능이 아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내용을 잘 모르고 달리기만 하는 그런 수많은 요즘 급박한 그 선행의 모습을 제가 보고 하다답답해서 제가 나선 겁니다. 제 영상 무료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제대로 된 수학을 배워라 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넓이 두 개의 넓이 비율을 구한다라고 하면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하니까 꼭지점 이동법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쓰면은 이렇게 간단히 P를 여기까지 옮길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멈췄는데 무슨 얘기냐? 신나게 달리기 한 학생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닮음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수선을 쫙 내려놓고 이거 1대 1대 1 하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로 이거 몇 대 몇, 닮은 비에 의해서 몇 대 몇 대 몇,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점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거 밑변 얼마, 높이 1대 1대 1 잡으면 밑변이 얼마, 높이 얼마,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수식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한 풀이가 좋은 풀이가 아닙니다. 가능한 수식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 P를 E까지 등적 변형을 시키면 이 넓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를 S라고 놓고요. 전체 넓이를 S라고 하면 요 파랗게 색칠한 넓이가 얼마냐라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조선 하나를 이렇게 긋게 되면 삼각형 ABF가 이 넓이가 전체의 일단 요 1대 2니까 3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 BEF는 간단히 끝납니다. 이거는
3분의 1 넓이에서 1대 1대 1 되니까 3등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전체 넓이의 9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밑변 높이 그딴 계산하지 않고 간단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이 넓이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넓이는 Q를 이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이쪽으로 옮길게요. 여기까지 등격 변형을 이렇게 시키면 그러면 바로 이 넓이가 되는데 이것이 EQM의 넓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바로 이 넓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 AEC입니다. 네, AEC의 넓이가 여기가 2대 1이니까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넓이가 3분의 2가 되면 그럼 이번에는 EGC가 이 G의 C의 넓이는 지금 방금 한 넓이에 3등분 한 거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2에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까지 만들어졌는데 따라서 삼각형 ECM이 우리가 구한 넓이인데 삼각형 EQM은 이 넓이는 등격 변형해서 ECM이 되는데 이 넓이는 방금 구한 ECG 그 넓이에 여기 중점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됩니다. 9분의 2S에 2분의 1이 돼서 9분의 1S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얘가 몇 대 몇이냐 그랬으니까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항상 같음을 증명하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 얼마 줘놓고 구체적으로 이 넓이가 얼마냐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하더라도 전부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이 된다. 여기에 사용된 개념은 평행선 그었을 때의 등적 변형이라는 이 이론이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적 변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 영상 8번째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제가 여기 하나 또 다른 의견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텐데요. 이 영상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이상에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그 정도, 폭이 넓죠. 그 정도, 넓은 폭의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상당히 폭넓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찍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외람되지만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선생님들은 사실 이론 체계가 굉장히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채워나가겠죠.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이것이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목적 하나를 또 두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의외인 목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상 찍는데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가정 형편도 그렇고 해서 학원에 보내려니까 예, 뭐 학원비 비싸고 하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가리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엄마표로 내 자녀를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잘하기도 했고 하니까 그냥 내 재능이 아깝다.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가 차라리 끼고 가리킨다. 나중에 복잡한 고등학교 과정 나올 때 그때쯤이야 누구한테 도움 받고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있을 겁니다.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도움 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8번째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반드시 저기 앞에 첫 강의부터 쭉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순서대로 따라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생각난 대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한 내용, 그 내용의 연계선상에서 또 다시 생각해 볼 어떤 이론을 굉장히 이 계단식으로 그 상관관계에 의해서 이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푹 잘라서 보게 되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갑자기 확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 안 하고 이건 원래 이렇잖아요 딱 하면 원래 이렇잖아요 하고 제가 강의를 하지 않단 말입니다. 앞에 강의를 살펴보면 지금 방금 이거 이제 이렇게 되죠? 라는 이 얘기가 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개념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한 그 내용을 이미 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강의를 쭉 보게 되면 저거 베이스 개념이 뭔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얘기하나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에 영상을 다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요건 연습입니다. 이런 이상한 도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몇 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죠. 오목오각형입니다. 자, 이 오목오각형을 자, 이거 뭐 붙여볼까요? A, B, C, D, E라고 놔볼게요. 자, 오목오각형입니다. A, B, C, D, E. 오각형 A, B, C, D, E와 이것과 넓이가 같은 이거 오목이잖아요. 볼록사각형으로 바꿔보자. 볼록사각형으로 만약에 작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직관력과 기하 감각을 총동원해서 지금 한번 해보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기하는 풀이 방법이 무한가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하거나 또는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등등등 이유로 제한적으로 몇 가지 풀이를 하고 말지 풀이가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은 4번, 5번, 6번 만에 겨우 작도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작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많은 풀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을 딱 스탑하고 시작해 본 다음에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풀이가 되면 그 다음은 나중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에 혼자 연습장에다 그려놓고 각자 연습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영상 멈추고요. 시작. 다 풀면 다시 돌아와서 영상 보기를 눌러보세요. 시작.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풀었다고 가정하고 그대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풀이 방법이 많다라고 했죠. 만약에 볼록사각형 작도가 간단히 된다면 그 다음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오목 오각형을 넓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작도해봐라 할 수도 있고 또 넓이가 같은 오목 사각형으로 바꿔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넓이가 같은 볼록 오각형으로 바꿔보라. 어떤 질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다각형인데 다각형의 넓이가 같은 곡선이 들어간 형태. 그러니까 원이나 부채꼴이나 뭐 아니면 반원이나 케이크 잘라놓은 모양이나 그런 형태로 바꾸라 그러면 이건 작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줄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다각형으로 작동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든 몇각형으로 바꾸든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쩌면 제가 했던 풀이처럼 해놓고, 아, 야, 참 신기하다. 나 이거 할 수 있네. 굉장히 자신이 붙는 학생도 있고, 또, 막연하게 이걸 어디를 잘라가 어느 쪽으로 붙일까가 떠오르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고요. 대신, 혹시나 이 영상을 자녀와 학부모님이 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학부모님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미리 힌트를 주거나 엄마가 도와주거나 하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버릇이 대단히 중요한데 엄마가 옆에서 수학을 좀 아신다고 해서 거들어 줘버리면 자녀의 공부를 오히려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면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봐서 버릇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것은 고쳐야 될 공부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절대로 도와주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움푹 들어가 있죠? 이거 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메꿔봅시다. 그러면 원래 넓이보다가 커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새로 생긴 넓이가 하나 나왔는데 요 새로 생긴 넓이만큼 여기 어디엔가 만들어서 걔를 여기에다 메꾸면 될 겁니다. 자, 한번 메꿔볼게요. 자, 우리가 등적 변형이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바로 타겟이 요 삼각형이 되는데요. 요 삼각형에 밑변과 평행하게 꼭지점을 지나서 그어놨기 때문에 꼭지점 A를 이렇게 옮기더라도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꼭지점 A를 여기까지 이렇게 옮기게 되면 너무 간단하죠. 순식간에 볼록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각을 하죠. 저기를 메꿀 생각을 어떻게 했지? 지금 여기 보조선 분명히 그었죠, 몇 개를. 또 한번 얘기합니다. 보조선은 많이 긋다가 보면 행운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심각하게 기도를 하면 하늘에 무슨 음성이 들려서 들동아 어디를 그어라. 그렇게 그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반드시 대수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이론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게 되니까 보조선은 전부 보조선 긋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들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정리라고 그랬죠. 이 많은 소정리를 알고 그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보조선은 굉장히 간단히 그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 강의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년이 52주죠. 한 주에 영상 한 개씩 올라가니까 52강, 기하 52강을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한 20강 정도? 그 정도까지만 꾸준히 제 영상을 시청을 해서 같이 따라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한 20강의 정도? 그 정도 듣는 시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좀 있는 심화서 문제를 풀 때, 기하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 굉장히 단순하게 보입니다. 보조선이 그냥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선이 그냥 보이는 거를 넘어서서 이 문제에서 어떤 이론을 이해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저도 문제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개념의 어떤 이론을 아이들이 이해해서 그거를 써먹을 줄 알까라는 어떤 굉장히 집요한 어떤 목적을 갖고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아, 저거,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슬쩍 감춰놨는데, 저 정도는 당연히 보이지. 왜? 나 많은 소정리를 알다 보니까 한눈에 확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 저렇게 그으면 저기 어떤 이론이 성립하니까 그 이론에 의해서 완성된 그림이 저렇게 되니까 저 그림을 찾을 줄 아는지, 즉 이 소정리에 의해서 요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서 풀 능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 출제자의 출제 의도까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 52강까지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의 학교에서 시험 보는 또는 학원의 입학 시험에 시험화 문제 정도는 당연히 그것은 한눈에 보이게 되고요. 아마 경시의 웬만한 깊이 또는 영재고나 과거 특목고 입시에서 나오는 다루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까지도 한눈에 이렇게 확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책 얘기했죠. 그 책이 대단히 난이도가 높은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실력이 아직 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 강의를 어느 정도 이상 듣고 그 책을 본다 하면 그 책 역시 그냥 뭐 어려운 책이 아니네. 그냥 아주 재밌게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네. 그런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오늘도 영상이 살짝 길어질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좀 해보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한 게 있어요. 사다리꼴 ABCD의 절반이 되는 삼각형을 작도해봐라. 뭐 한 가지 나오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반이 되는 삼각형은 무한 가지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얘를 소정리로 꼭 기억을 해두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인터넷에 보면 기하가 어쩌고 뭐 영상이 완전히 넘쳐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개념을 정말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하가 어쩌고 떠드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왜냐라는 설명이 없고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무조건 멈추세요. 그것은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바탕된 개념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여러분들 보고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만 되고 혼란만 생깁니다. 보지 마세요. 자, 이 삼각형이 사다리꼴 넓이의 2분의 1 되는 이 그림의 형태를 기억을 좀 해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다리꼴의 넓이의 절반 되는 삼각형이 이것만 존재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특별히 이 그림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이 사다리꼴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는데 이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화하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도구로 문제화 많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이런 사다리 꼴이 있습니다. CD의 중점을 M이라고 놓아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그 보라고 찍는 이 동영상 속에서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항상 필요한 거를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수학 선생 해먹기 참 어렵겠다. 왜?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외워요? 제가 컴퓨터가 아닌데 저는 필요할 때마다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라는 거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필요할 때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여기 이 길이가 한 8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저 M에서 저기 보조선 넘어가는
이 연장선에 수선을 이렇게 내렸다고 칩시다. 수선의 발을 H로 놓고 이 길이가 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이 사다리 꼴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이 넓이는 얼마나 될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온라인상에서 바로 풀어보는데요. 풀기 위한 힌트, 아주 기본적인 힌트 하나를 줄게요. 자, 제가 이 그림을 기억을 하라고 했죠. 이거를 문제화하는 도구로 굉장히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다리꼴에서 변의 중점을 잡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사다리꼴의 절반이 된다 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이 문제를 문제 풀기 시간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문제를 다 푼 학생은 풀 때까지 영상을 보지 말고요. 저희가 직접 풀어보고 다 풀었으면은 영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진행해서 영상을 보세요. 시작! 어때요? 어떤 학생은 아하 하고 제가 여기 힌트 주는 순간 머릿속에서 다르르 뭔가 그림이 그려져서 오 저렇게 풀리는구나 알 거고 어떤 학생은 그런데 금방 제가 그려준 이 그림이 도대체 이 질문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연관성이 뭔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쩌면 어머님들 중에서 옆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머님들은 벌써 상상 속의 보조선이 다 만들어졌겠지만 자녀가 못하고 있으면 옆에서 얘는 왜 이럴까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기다려 주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공부를 버릇되게 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 아이가 기하를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습관으로 공부하는 버릇을 애초에 어릴 때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엄청 갖다 놓고 또 풀고 그냥 암기하다시피 드릴이라고 하죠. 드릴. 문제 푸는 훈련만 시켜가지고 얘가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구나. 지금이라도 공부 습관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기다려 주세요. 이 습관이 바뀌게 되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 문제풀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못 푼다고 비슷한 것 같다가 풀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풀이를 해볼게요. 솔루션 1. 제 1번 풀이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의 중점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리, 소정리 하나를 여기에다 쓰면 이 삼각형은 사다리꼴 넓이의 절반이 된다라는 사실이 소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정리이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간단히 구해집니다. 밑변이 8이고 둥각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6이고 2분의 1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겠죠? 자, 얘가 사다리꼴의 반이다 그랬으니까 다시 2배를 하면은 간단히 이렇게 구해집니다. 어떠세요? 제 풀이와 똑같은 풀이를 한 학생들이 꽤나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학생들은 맞아 저렇게 숨어 있는 거를 나는 왜 못 찾았지? 맞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버저서는 긋다 보면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반드시 어떤 논리의 근거에 의해서 긋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또 제가 뭐라 그랬죠? 풀이 방법이 대단히 뭐예요? 많다라고 했죠. 자, 이 두 번째 풀이는 나중에 제가 변환이라는 이론을 설명할 텐데요.
예, 대칭, 평행, 회전 변화라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 변환 이론을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변환 이론의 한 도구로 제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진행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조금 당겨서 해볼게요. 자, M을 지나서 AB와 평행하게 긋습니다. 아, 빨간 펜을 쓸게요. 요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보면 얘가 평행하니까 이렇게 억각이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 두 개가 순식간에 ASA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하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을 다시 볼게요. 여기가 밑변이고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밑변이 8이고 높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풀이에서 혹시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본다면 선생님 요 산수는 이해하겠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나요? 네, 밑변 곱하기 높이로 끝내버렸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왜 밑변 곱하기 높이인가요? 라는 것이 궁금한 학생은 요렇게 보면은 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각이에요. 뭐예요? 동의각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요 마주보는 변이니까 요 길이가 같은데 그렇게 보면 90도 90도 각 하나 같으니까 요 남은 각은 저절로 같고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이 이쪽 삼각형하고 같아져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순식간에 직사각형으로 바뀌는데 이때 이 길이가 이 길이인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8이 되고 직사각형의 밑변 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는 이번에는 얘를 어, 이거를 한번 연장을 이쪽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억각입니다. 이렇게 억각이니까 아하,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순식간에 ASA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같게 되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삼각형이 됩니다. 이때 여기가 1대 1 이렇게 되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이 넓이는 밑변이 여기 있고 높이 이렇게 구하면 이게 2분의 1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얘하고 똑같이 다시 볼게요. 이렇게 긋게 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밑변 8 높이 6 하면 여기까지 넓이인데 이 삼각형을 일로 옮기게 되면 여기가 1대 1이니까 이 삼각형의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2배를 해서 48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풀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제일 상상을 하기가 쉬워요. 상상,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먼저 발상이 잘 되나요? 제 영상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에 좀 더 충실하게 되려면 제가 해줬던 이 그림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이 넓이가 사다리 꼴의 반이다라는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1번 풀이가 가장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거나 다 똑같지만. 다음, 이번에는 지금 주제가 등적 변형입니다. 등적 변형이 대단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 내용은 초등학교 과정의 등적 변형이지만 이 내용과 관계된 이론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닮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닮음이라는 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도의 천재 수학자 바스카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바스카라의 평행선의 정리입니다. 바스카라가 만들어 놓은 평행선 정리 18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18가지 중에 어떤 내용과 관계가 있는 이론인데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닮음 이론을 가리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닮음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등적 변형입니다. 등적 변형을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아래 과정을 잘 모르고 선행을 한 학생의 가장 안 좋은 버릇이 밑에 과정으로 뭔가 풀리는 거를 자꾸 윗과정이라 생각하고 잘 안 풀리면 위에 과정이 어떤 걸로 풀릴 거라는 어떤 동경을 해요. 막연한 동경을 해요. 대단히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지금 이 기하 문제 푸는데 풀다가 안 풀리면 삼각함수를 배우면 이게 풀릴까요? 쉽게 풀릴까요? 풀다가 안 풀리면 신나게 선행 나가서 미분적분 배웠으면 이거 풀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소리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어린 내 밑에 동생이 간단히 보고 형아 이렇게 자르면 왜 등격 변형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내용을 자기가 안 풀린다고 해서 윗과정을 동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경을 하면 할수록 선행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 실력을 올려주는 공부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설명을 들어보지 않으면 이게 막연한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진도가 더 나가 있으면 뭔가 더 잘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를 제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제 그게 아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중선을 하나 이렇게 그은 다음에 닮음을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어떤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요. 자, 다시 중선 위에 어떤 점 n을 잡고 NLG나 BC와 평행하게 긋게 되면 여기 지금 1대 1인데요. 그러면 여기도 1대 1이 됩니다. 예, 얘 왜 그러냐? 왜 그렇지? 자, 닮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1대1인데 평행하게 긋게 되면 1대1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행하게 긋고 평행하게 쭉 끄면은 여기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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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 반복되는데 왜지? 왜 그렇게 되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닮음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닮음 이론은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한 내용으로만 합니다. 결코 윗과정을 저는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뭘 모르고 자꾸 윗과정이다 얘기하는 것, 그런 수업 듣지 마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그러면 일단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같으니까 일단 이 넓이가 같습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죠? 밑변 같고 높이 같으니까. 그런데 AM이 중선이니까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현재 같은데 얘가 같으니까 이건 이제 생각하지 맙시다. 비겼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바뀌었는데 자,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대각선이 왜 이등분되지? 이 질문입니다. 이게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뭘 배웠죠? 등적 변형이라는 걸 주제로 지금 하고 있죠? 한번 해봅시다. 꼭지점 이동법, 밑변 이동법 두 가지나 배웠는데 그 중에 밑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길이만큼 밑변을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밑변 이동법에 의해서 등적 변형을 하면 이 넓이가 이 넓이죠. 그리고 왼쪽 삼각형도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이 넓이가 되죠. 그럼 결론. 자,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현재 같은데 등적 변형해서 옮기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데 몇 대 몇이냐 이 질문입니다. 왼쪽 삼각형 오른쪽 넓이 같으면 밑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간단히 증명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방금 그렸던 그림이 볼록사각형이죠. 이번에는 오목사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목사각형을 그리면 이런 거를 개념의 확장이라 합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소정리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소정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목사각형에서는 마주보는 꼭지점을 이은 게 대각선이니까 대각선 모양이 볼록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여기 대각선 하나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대각선이 사각형 바깥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여기를 M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요 오목사각형에서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장하게 되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CB입니다. 이 넓이가 같다. 이게 같으면 조금 전에 볼록사각형에 했던 질문 똑같이 대각선이 2등분 되느냐. 이게 BM하고 MD하고 이게 길이가 같은 게 맞느냐? 맞다면 어떻게 증명하지? 자, 결론적으로 정리입니다. 성립됩니다. 이 넓이가 같으면 얘가 1대1인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삼각형을 밑으로 너무 단순하죠? 우리 등적 변형 배웠던 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대로 제가 하면 껌이다. 그죠? 껌. 여기를 이렇게 메꾸면 밑변 이동법에 의해서 이 넓이가 이 넓이인데 또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으면 등격변형 밑변 이동법에 의해서 이 넓이가 이 넓이인데 현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넓이가 같으면 그렇습니까? 얘가 같으면 그렇습니다. 자, 이 넓이 같으면 밑변 같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자, 이런 형태로 확장을 좀 해봅시다. 단, 제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거듭,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거 좀 올릴게요. 윗과정을 절대로 부축해서 선행을 하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과정의 내용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다양하고 이 내용으로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윗과정 동경하지 마세요. 자, A, B, C, D가 있고 여기 O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질문 삼각형 A, B, C의 넓이와 삼각형 ACD 이 넓이의 비율은 삼각형 대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이 비율이 되는데 이거를 증명을 해봐라.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수학 좋아하는 학생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나 끝! 할 겁니다. 막 제가 만약에 이게 영상을 보고 이게 녹화죠. 녹화된 상태에서 영상을 보니까 그렇지. 만약 여기 온라인 그 현강에서 앉아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막 뛰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이미 됐어요. 그게 되네.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예, 맞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등적 변형 할게요. 이 길이만큼 밑변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끝.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넓이가 이 넓이고 이게 무슨 이론이라고요? 등적 변형 이렇게 옮겨지니까 왼쪽 삼각형 대 오른쪽 삼각형은 이 큰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인데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의 비율은 밑변의 비율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혹시나 여기에 상당히 기하를 좋아하고 또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을 영재고나 또는 경시를 해서 과학고를 가거나 특목고 쪽을 겨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자, 어, 제가 방금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만약에 평행하게 이렇게 걷는데, 자, 이게 A 대 B라고 칩시다. PQ라고 놓을게요. 평행, 지금 이 이론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바스카라의 평행선 정리 18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닮음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때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밑에 BQ 대 QC가 A 대 B면 여기도 A 대 B가 됩니다.
여기에 평행하게 그으면 A 대 B, 평행하게 그으면 A 대 B, A 대 B가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래서 DP 대 PE가 이게 몇 대 몇이 되느냐? 자, A 대 B가 되는 걸 증명하라. 그거나 이게 몇 대 몇이 되는지 실제 구해봐라. 뭐 같은 소리인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등적 변형. 여기를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요 평행선 사이의 간격은 같으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 비가 일단 A 대 B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AK를 할게요. 온 BK일 겁니다. 그러면 현재 왼쪽의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넓이가 A 대 B인데 요게 A 대 B니까 남은 삼각형 ADQ하고 AQE하고가 A 대 B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요 넓이가 뭐 A 네모고 오른쪽 것이 B 네모라고 치면 그러면 왼쪽 삼각형이 A 네모 더하기 AK고 오른쪽 거는 B 네모 더하기 BK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A로 가로밖에 내면 네모 K, B를 내면 네모 K 이렇게 되니까 네모 K가 없어지고 A 대 B 이 소리인데 그래서 다시 정리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A 대 B입니다. 밑변이 A 대 B니까 그러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A 대 B라는 소리인데 그럼 끝! 예. 등격 변형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위로 등격 변형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쉬워요. 초등학교 2, 3학년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복잡한 수식을 써갖고 뭐 멋있는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이 넓이가 이 넓이고 올리면 이 넓이가 이 넓이인데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요 삼각형 대 요 삼각형이 A 대 B인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A 대 B니까 밑변이 A 대 B가 돼서 A 대 B라는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평행하게 쭉 긋게 되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식이 성립합니다. 중리 닮음할 때 이 설명 다시 할 겁니다. 그때는 닮음 이론을 할 겁니다. 등적변형 쓰지 않고. 그럼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 하나를 경시를 하거나 영재고 준비, 특목고 준비한 학생을 위한 문제를 하나 내보겠다고 했죠.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게 뭔고 하니, 어떤 볼록 사각형이 있는데, 제가, 예, 거듭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제 강의를 듣고, 이집트에 물이 넘쳤네, 어쨌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가 너무 쉽다는 거 큰일 날 생각이다, 제가 그랬죠.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기하 특강이나 기하 내용을 학원에서 듣더라도 이거보다 깊이 있는 기하 수업을 어, 듣지를 못할 겁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개념은 대단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ABCD라는 볼록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AD하고 BC가 1대2입니다. 자, 요 길이가 1대2입니다. 이때 사각형 ABCD의 변 또는 내부에 왔다 갔다 하는 동점이 있습니다. 동점 P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점은 삼각형 APD하고 삼각형 BPC가 넓이가 같은
그러한 점이 무한계 존재합니다. 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러한 점 P가 무한계에 있다 그랬죠. 그 흔적이 어떻게 될까? 자취를 작도를 해봐라.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높여본 겁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영재고 입시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난이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다음 강의 또는 다다음 강의 때 풀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날 했던 내용을 자기 노트화하고 연습장에다가 오늘 했던 내용을 저희가 직접 그려서 리뷰를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뇌를 말랑말랑하게 그러니까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뇌로 바뀔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